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오늘 오전 8명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9일 오전 6시 40분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모두 95명. 그러니까 이제 100여 명에 가까운 국민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2차 유행 진원지였던 삼성 서울병원 발생 환자는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메르스 환자들이 경유했던 서울 아산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 3곳에서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도대체 또 다른 어떤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들이 추가 발생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믿기 어렵다 성토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메르스 파문으로 수많은 정치 사회 이슈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가 바로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인데요. 황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들은 과연 황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적합한 총리인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의 칼날이 굉장히 무디죠. 황 후보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오늘 하루만 버티면 총리로 가는 길은 무난하게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쏠리지 않으니까 청문회장에서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도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무관심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황교안 후보자는 바로 우리들의 총리가 되실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민의 힘으로 황 후보자가 정말 적격한 총리 후보인지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팟짱은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연결해서 청문회 파행 가능성 그리고 메르스가 준 한국 경제 악영향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르스 전국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충남으로 갑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심규상 대전 충남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지역 상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가장 심각한 국가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모시고 집단 감염병 그리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김종철의 비언프. 오늘은 메르스와 엘리엇 그리고 삼성 운명의 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 불러주세요. 1688 대리운전 1688 불러주세요. 1688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어제 첫날에 상당히 많은 의혹이 쏟아졌는데요.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 제공 그리고 해명이 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위원이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 그리고 메르스발 한국 경제 타격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사실은 우리 어제도 만났죠. 청문회장에서요. 네, 네. 자, 어제 밤늦도록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첫날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답답한 그 후보자였고요.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사회 통합이 중요한 시점에 공안검사 출신의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게 저희로서는 믿겨지지 않았고요. 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 인식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자질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전관예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요. 네. 그런데 이 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때도 네. 하도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네. 이른바 황교안법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네. 국회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 시절에 수임했던 것을 제출을 하라고 법을 바꿨는데요. 네. 그것도 또 악용을 해가지고 지금도 또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한 공방만 하다가 네. 결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해서 네. 이 후보자는 국민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눈속이 말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을 가지고 국민을 통치할 수 없을 건데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네. 그게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네. 자가 격리를 했는데 혼자 다니는 경우에 이게 뭐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이분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 그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료 제출 문제가 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사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황교안법을 또 다시 한번 또 개정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벌칙 조항이나 뭐가 있어야 그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똑바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 투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인 게요. 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다 법조문 하나하나로 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공안 검사 출신의 네네. 후보자의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다른 후보자들은 네. 굉장히 많이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얘기지만 낙마하신 이동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막 자기 개인 통장 사본까지 막 제출하고 이랬다가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낙마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낙마를 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자료를 안 내는 사람은 통과되고 이게 잘못된 인사청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어제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동욱 후보자가 적격한 후보였냐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동욱 후보자가 네. 냈던 자료 수준의 자료 정도는 최소한 총리 후보라면 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인식이 그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후보자에는 뭐 사실 특수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도 기본적으로 내는 자료들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 이완구 후보자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네.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네. 그런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이동욱 후보자가 반면 교사로 작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료 안 내고 버티는 게 낫겠다. 어차피 오늘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황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만성 단마진으로 인한 병역 면제,
그리고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의 고액 수임료 문제, 뭐 역사관, 종교적 편향성 뭐 등등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하고 일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제의 쟁점과 다르게 오늘은 좀 최대 쟁점이 뭘로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어제 그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네. 이제 그 부정선거,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네. 그 수사 방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그 경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것을 드러내는 네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끌어가는 총리로서 적합한 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네. 오늘도 계속 우리가 통상적으로 19금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수임한 게 119건인데 그중에서 19건은 자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자료를 안 내고 있는데요. 네. 안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거기 의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오늘도 또 계속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대선 부정선거 관련돼서 수사방해 어떤 포인트가 핵심적으로 거론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어제 저는 이제 삼성과 관련된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의 치욕적인 그 수사에 바로 장본입니다. 네. 그래서 1999년도에 이른바 그 삼성의 그 고급 윤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이 연루가 된 거. 이게 이제 그 김영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에 잘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당시에 그 북부지청에서 근무하던 형사 5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황교안 후보자가 바로 그 담당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삼성의 비자금 계좌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윤락 포주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네. 이제 삼성 비자금 계좌에 연결이 된 거를 이제 확인해서 수사가 확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김영철 변호사 책에 의하면 삼성의 3자도 못 보내고 자기네가 이제 거짓말로 2명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1명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속여가지고 수사를 네. 받았는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손을 써가지고 검찰 윗선에서 압력을 가하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이제 그걸 그냥 무혐의 처리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그거 대가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그래서 2005년도에 네. 이른바 이제 대선과 관련된 그 차떼기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네. 후보의 동생인 이혜성 씨가 네. 이제 삼성의 돈을 6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나라당에다 갖다 줬다는 네. 건데요. 예. 이 수사를 나중에 이제 불법 국정원의 불법 녹음 테이프가 발견이 되어서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네. 수사하게 됐는데 네, 그때 네. 수사 책임자가 또 황교안 후보자였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역시 삼성한테 면죄부를 주고만 이런 수사였죠. 이를테면 황 후보자와 삼성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거죠? 어제 이제 그걸 쭉 이제 네. 밝혔어요, 사실상. 네. 그동안 이제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에 제기됐건 한 번에 이제 총망라해서 밝혔는데요. 네.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거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네. 지금 언론에서 이제 저는 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섬뜩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역시 삼성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보도가 안 되는구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고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찰의 치욕적인 수사가 있었는데 네. 이 국정원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뻔하게 온 국민이 저기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다 대고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힘들게 정권의 눈치가 보이지만 어렵게 수사를 한 사람이 이제 최동호 검찰총장이고 네.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팀장이었죠. 예.
그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네네. 법무장관이 계속적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으로 느꼈다. 바로 이 검찰이 재벌에게 대해서 완전히 무릎 꿇은 사건들, 그다음에 네.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무릎 꿇은 검찰의 치욕적인 이런 수사들에 이 후보자가 꼭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정말로 이 한국 검찰 후배들에게 네. 정말 그 귀감은커녕 그 나쁜 모범을 보여주는 나쁜 사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네. 이런 분이 이제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과연 생각하겠느냐. 네네. 이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해당 당사자인 이제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수사를 안 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온 국민이 그 뻔하게 거기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결국은 기소를 못했으니까 네.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60억이냐 30억이냐 받은 돈이 그 돈의 액수에 따라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60억이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 2005년 당시에는 이미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97년서부터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검찰이 그걸 그냥 일관되게 60억이라고 하는 진술이 여러 차례 법정에서도 있었고 검찰 조서 과정에도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이혜정 씨가 이제 그걸 싹 30억밖에 안 받았다고 이제 자기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번복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다고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자의 권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재벌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과연 이분이 국민화합형 총리로서 적합한 후보냐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분이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압수수색 영장이 그전까지는 한 10만 건이었는데 16만 건으로 한 6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안 통치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증거로 드러나는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네네. 그렇지만 그런 법무행정의 전반적인 그 정책을 하는 것은 법무부고 그다음에 지금도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정책적 변화고 바로 그렇게 지금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정을 하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는 사람이 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 제대로 발급하지 못했느냐. 이게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의 그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아마도 그 국민적 의혹이 컸던 병역 면제, 선 병역 면제 후 단마진 판정 이게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쟁점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삼성 문제 그리고 또 이 대선과 관련된 이렇게 권력과 재벌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될 걸로 보이는데 황교안 후보자 직접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느껴본 바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그 제3자로서 먼 발치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나에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좀 그런 황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저희는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료로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변호사 수임 시절에 받았는데 그 돈 받은 것에 대해서 네.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네, 지금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얼마나 받았느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1년밖에 안 되신 분이 변호사 1년 얼마밖에 안 되신 분이 네. 16억, 17억을 지금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상당한 전관예우가 되는 거고요. 네. 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 태평양에서 이분이 계시던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심, 2심을 다 패소를 해요. 네네. 이게 이제 창원 아이스 사장인 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태평양을 이제 계약 관계를 끊고, 네. 김현장이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이제 법무법인으로 이제 옮깁니다. 변호사 네, 네, 네. 수임을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옮기고 나서 그 대법관이 바뀌게 돼요. 이제 주심 대법관이. 네, 네, 그랬죠. 예. 근데 그 주심 대법관이 공교롭게도 이 황 후보자의 고등학교 때 동기동창 같은 반 친구였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을 태평양하고는 이미 계약을 끝났는데 그때 네. 이분을 갖다가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전화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문을 했죠. 네. 친구한테 전화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재벌 제가 총수들이 많이 답변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문회에서 많이 보던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양보를 해서라도 네.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세금을 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네. 그걸 자료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자기는 세금을 다 냈다. 그러면 검찰 수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나요? 아마 이건희 회장한테 이렇게 수사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네.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중잣대를 가지신 분이다. 이분은. 네. 국민과 정적인- 재벌에게도 상당히 이중잣대로 총리직을 수행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좀 생기네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특권층에 계속 대한 지적한 것이 네. 그건데요. 네. 이제 삼성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 네네. 검찰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뇌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사권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뇌물을 주기 때문에 네. 이제 하위직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 삼성한테 잘못 보이면 다음에 인사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삼성한테 잘 보이게 되면 오히려 승진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경우가 황 후보자의 경우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처음 때는 삼성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가 네. 그때 99년도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관리 대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뇌물을 계속 받았다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고 의혹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2000년서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김영철 변호사의 네. 간접 증언에 의하면 네. 매년 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까지 네.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모 신문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는데 네네. 그래서 황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무근이다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네. 이제 지금 소송 중인데요. 이 네. 핵심 증언자인 이제 김영철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이런 분이 이제 검찰의 고위직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네. 삼성을 수사할 때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가 지금 국정원 수사 제대로 했다가 거의 좌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네. 나라 전체가 그렇게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분이 삼성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지금 와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인사를 전부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총괄하던 분이 삼성에 인사를 하시는 분이 지금 와 있고 그다음에 네. 삼성 장학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출신, 공안검사 출신의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네.
지금 뭐 한국의 이 공직은 완전히 삼성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어제 아주 집중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것인데, 네. 불행하게도 이게 언론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오늘 아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난하게. 예. 저는 이것을 꼭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이다. 네.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전체 언론이 다 쓰지 않아도 저희 팟짱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 팟짱을 듣는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 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2012년도에요. 네. 하도 경제민주화하는데 재벌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네.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토론 프로그램을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그게 네. 이제 우리 유정일 교수님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분들 여럿이 나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으세요. 네. 그 기억이 지금 나가지고요. 야, 이게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 이게 나빠지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구나. 네. 이런 재벌의 비리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하나 계세요. 네. 이번에 메르스가 이렇게 지금 확산된 데는 네. 이 삼성 서울병원 때문이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데 네. 이것이 복지부가 발표하는 그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통계가 반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은 완전히 치유 법권처럼 이렇게 지금 복지부의 방역 체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죠. 뭐 인류병원이니까 자기들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그렇게 맡겨놓는 바람에 사태가 이렇게 확산이 일파만파 됐고요. 확산이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초기서부터 병원들을 이름을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공개 안 한 이유가 삼성 서울병원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메르스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삼성 서울병원을 감춰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의혹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병원 공개를 굉장히 늦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복지부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감염이 되었나 이렇게 접촉이 되었나 이것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냥 삼성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삼성이 복지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몇 사람이 뚫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지금 다른 도시로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확산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바로 삼성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제를 할 테니까 복지부가 발표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런 게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점도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지경까지 됐는데 도대체 정부 당국은 뭐 한 거냐. 이게 대한 국정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네. 삼성의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경쟁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있게 되면 이게 국제적인 외국의 경쟁자들이 이걸 악용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를 해서라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삼성이 이걸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해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잘못 처리했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가 거의 네. 행정 마비 상태이다 보니까 잘못 처리했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 경제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제대로 지금 잘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재벌들 옹호하다가 보니까 의사결정이 자꾸 늦어지게 되고 의사결정이 자꾸 잘못 가게 되고 네. 이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그 삼성 출신 분이 인사혁신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또 삼성 장학생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에 올라 있고 이런 또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서울병원 때문에 이걸 또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냐라는 비판과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나저나 오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데 네. 그 황 후보자가 배석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네네, 내일은 황 후보자 없이 증인 참고인 신문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틀만 하면 끝인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네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될 이슈들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꼭 이것만은 황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그 지금 정관예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요. 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오늘까지 저희가 어제 오후 4시까지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4시에 뭐 제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다 빼고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부한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11시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제출이 되어야 될 거고요. 네. 그게 제출이 안 된다면 네네. 정상적인 아마 청문회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그 증여 문제, 네. 처가의 투기 문제, 네. 어제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슬슬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려운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상 오늘 오전 11시까지 황 후보자 측에서 정확하고도 분명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번 인사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통과가 될 때 네. 이게 나쁜 선례가 됩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벌써부터 해보게 됩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이게 이렇게 짚을 문제는 아니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메르스에 따른 경제 영향이 이게 뭐 말도 못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발 한국 경제 타격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그래서 메르스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메르스를 빨리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박원순 시장처럼 네. 엄청난 비용을 지금 들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저것이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네. 저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그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여행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회합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빨리 끝내면 이번 주쯤에 끝냈다면 네네. 그러면 한 보름이나 이렇게 영향을 받고 말았을 건데요. 네네. 대폭적으로 이제 수그러들고 이렇게 되면 네네. 그런데 그 초기에서 바로 그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병원 이름을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병원이 타격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들이 아마 수십억씩 있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수십억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수조 원의 비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참. 예. 바로 이것이 제가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말서부터 저희는 이미 네. 병원 이름을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대신에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은 병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단기적인 그렇게 이제 병원 이름 공개했다가 이렇게 그 병원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지금 그 자문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병원 협회장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이런 그 뭐 의사협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의료 관계자의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병원 쪽으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돈을 지금 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것이 네. 경제 전체 파급에서 지금 수조 원의 비용이 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결정을 아무나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대형 병원을 이름을 공개하고 그 영향을 심지어는 폐쇄할 정도의 결정은 대통령이 아니면 못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폐쇄 결정 권한을.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폐쇄 결정을 전문가에게 주지만 네. 그것을 대통령이 이거는 이런 비용이 나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럼 저 병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피해를 받았으니 저 병원에 대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라.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지금 복지부 장관이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 피해가 있는데 이걸 공개했다가 이런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이 잘못되고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현 정부가 이른바 십상시나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네. 바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사스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네. 저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가 제대로 주어졌다면 네네. 올바른 그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안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병원을 공개하고 이러면 수십억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네네.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거를 드렸다고 한다면 네. 지금 저는 이제 경제 얘기만 합니다만 네네. 지금 인명 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한다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드렸다고 한다면 네네. 판단을 달리하셨을 수도 있겠죠. 판단을 달리했을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아마 없는 것 같다는 게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이 아닌가.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의원님 진단대로 지금 그 자신의 병원, 자기네 병원의 이익 그 수십억 아끼려고 결국 지금 국가적으로 수조 원, 수십조 얼마가 피해가 날지 모르고 국가 신인도 추락했죠. 국가적으로 망신살 뻗치고 있죠. 참 이게 지금 그 시골 농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된 이런 처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거든요. 온 국민이 지금 나라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의원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에 이 메르스 경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